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고등부 국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미선 강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윈터 수업을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하고 또 고등부 국어 공부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선은 제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른 양력은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저는 한 우물을판 국어 전공자이자 국어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등부 국어 공부는 왜 해야 할까요? 고등국어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응에 실패하게 되면 자신감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어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나는 국어는 못해, 해도 안 돼, 국어 제일 싫어,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면서 결국에는 점수가 저조한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겠죠. 네, 아시다시피 국어는 필수 과목이다 보니까 국어 점수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는 학생 여러분들이나 부모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들어가지도 않기 위해서 국어 공부를 미리미리 전략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2021 수능부터 2019 수능까지 최근 3개년 국어 수능의 등급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1등급부터 보시면은 굉장히 점수가 낮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난이도가 많이 높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매년 수능이 끝나고 뉴스를 보면 국어 어려웠다, 국어 불수능이었다, 국어가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더 중요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걸 보시면은 국어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다, 필수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를 미리미리 공부를 해놓고 좀 전략적으로 해놓지 않으면은 힘들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변하는 입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논술과 학종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관리 전형이 줄어들면서 교과 점수와 정시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교과 점수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내신 점수가 되겠고요. 1년에 4번 보는 1차 지필, 2차 지필, 1학기, 2학기 이렇게 계속 쌓아 올리는 그 내신 점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선택 과목화가 되게 되고 여기서 좀 더 어려운 난이도의 과목에 조정 점수가 들어갈 전망입니다. 선택 과목 11문제에 독서 문학 필수 과목 34문제가 되면서 필수 과목의 중요도가 더 상승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필수 과목 위주로 내신 과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국어로 문학, 독서, 문법 모두가 통합되어 있는 국어 과목을 하게 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1학기는 대체적으로 문학, 2학기는 독서나 문법을 다루고 있는 언어와 매체를 하게 될 텐데 보통 대부분의 학교들은 1학기 문학, 2학기 독서를 합니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와 합법과 작문은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3학년 때 선택을 해서 그때 내신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네, 어떤 학교들은 그냥 언어와 매체를 2학년 2학기 때 필수 과목처럼 처리를 해서 하는 학교들도 덜어 있기 때문에 네,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고등학교 국어의 기출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학교 내신 기출이겠죠. 보기 적용 외부 작품 연계 고난이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에서도 문학 작품을 스스로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시를 보시면요. 지금 보기가 무려 2개가 나와 있는, 지금 보기가 2개가 있는데 이 보기는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 보기 2는 아예 외부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속하지 않는 외부시가 보기와 함께 나온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보기를 2개를 주고 이 밑에 보기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외부 작품이 나온 겁니다. 무려 보기가 2개인데 외부 작품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겠죠. 이것도 지금 보시면 보기에 또 보기가 나와서 심지어 서술형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이 보기시는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았던 외부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학 작품을 스스로 분석할 줄 알고 처음 보는 시라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문학에서 배운 것 이상의 외부 지문, 고난이도 지문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음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독서 지문은 어떨까요? 내신에 독서가 안 나올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독서 과목 자체가 필수 과목으로 나오고 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문학, 독서, 문법이 통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독서는 현실적으로 학교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인문, 지문, 독서가 그냥 내신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과학, 이것도 기술 지문,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과학과 기술 지문이고요. 마지막 경제 지문까지. 이 학교 내신에서도 독서가 수능 못지않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학, 과학, 기술, 경제, 수능 독서 영역, 난이도 있는 지문을 수능뿐 아니라 내신에서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 문단, 글 수준에서 독해를 할 수 있는 국어 실력이 내신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 배우지 않은 지문까지 분석을 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학 능력이고요. 즉 내신 유형과 같은 문제에서는 배운 것을 꼼꼼히 숙지하고 암기하고 적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수능 유형의 문제들이 또 내신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배우지 않은 것을 분석하고 보기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능력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내신 수능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내신 유형, 수능 유형 문제를 모두 다 다룰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4단계를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초적으로 개념어, 그리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석법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다양한 작품과 지문에 접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기출문제로 접근하고 이 모든 3단계가 끝난 다음에 전체 영역을 파이널 모의고사로 확인해보는, 그래서 영역별로 전문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끔 이렇게 4단계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자, 그래서 영역별 공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먼저 문학은요. 현대 문학과 고전 문학의 개념어가 있습니다. 이 개념어를 몰라서 틀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념어 학습이 확실하게 고등부에서는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전 어휘 같은 경우는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현대어 풀이가 안 돼서 어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전 어휘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완벽 분석법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지문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기출문제로 접근해서 문학의 영역을 전문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 개념어입니다. 제 교재에 있는 개념어고요. 그래서 개념어 학습을 철저하게 시키고 좀 이렇게 분석화하게끔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은 고전 어휘입니다. 많이 출제되는 고전 어휘들을 또 정리를 해서 학생들이 뭐 따로 찾아보지 않도록 많이 출제되고 해석할 때 도움이 되는 고전 어휘만 담아서 교재에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으로 기출문제에 적용해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교재에다가 다 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독서일 텐데요. 독서는 문장 수준의 독해가 이루어진 다음 문단, 그리고 나서 글 전체 독해를 한 다음에 인문철학, 과학기술, 사회경제 영역별로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 문단별로 문장을 쪼개서 분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할 수 있게 교재를 구성해 놓았고요. 그래서 본문 마인드맵이라고 해서 문장, 문단 그리고 본문에 있는 정보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룰 수 있게 그렇게 교재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문장을 독해할 때 선지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도 알아볼 수 있게끔 교재 구성을 철저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식화를 시켜 놓았는데요. 독서는 아무래도 지문에서 문장이나 문단에서 글 수준으로 갈 때 도식화가 되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구성을 해 놓았고요. 자, 문법도 개념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법은 의문 파트, 단어 파트, 문장 파트, 그리고 중세국어 파트 이렇게 크게 4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4파트의 개념어를 계속 돌고 돌아서 사이클을 여러 번 돌려서 개념어를 숙지하고 기본 문제, 그리고 난이도가 좀 비교적 적은 내신형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이도 높은 수능형 문제까지 다룬다면 문법은 사이클이라고 해서 계속 순환,
돌아주기만 하면 완벽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개념어를 눈에 잘 보이도록 그렇게 도식화를 해놓고요. 그리고 기본 문제에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기본 개념어를 숙지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말씀드렸다시피 내신형 문제, 수능형 문제, 난이도 있는 문제로 접근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런 문제들은 수능형 기출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신은요, 분석 노트로 완벽 개념 숙지를 하고 매주 확인 테스트를 하고 각 학교의 기출 문제와 스타일을 가지고 풀이를 하고, 특히 내신은 개개별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다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클리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 1대1 맞춤으로 개별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저만의 노하우는 진단, 처방, 해결식, 문제 해결식 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학생에 대한 개별 1대1 클리닉을 통해서 학생 개개별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성적표가 나올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진단하고, 그리고 제가 처방, 솔루션을 내리고 결국에 해결을 해서 점수 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만의 노하우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 보고서가 나와 있지요. 그래서 뭐 윈터스쿨이 끝났을 때 성적이 어떤 식으로 향상이 되었고 각 영역별로는 어땠는지, 그리고 총평을 제가 직접 써서 학생들한테 가시적으로 자신의 지금 현 점수나 그리고 국어, 능력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어 놓은 성적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학생들과 이렇게 밤 늦게까지 소통을 합니다. 질문을 직접 받고 있습니다. 조교 선생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질문을 다 받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보시면 뭐 새벽 1시, 새벽 2시, 제가 뭐 잤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자지 않고 뭐 새벽까지도 계속 아이들이 질문한다 그러면 질문을 다 직접 받아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 밤 뭐 12시 넘어서 11시 뭐 새벽까지도 계속 질문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결과로 보여주는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100점을 맞았다라고 한다든지 뭐 찝어준 외부시 다 나왔다고 한다든지, 그래서 항상 학생들하고 소통하고 학생들이 만족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학부모님들까지 만족하는 그런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 해결식 국어 공부는 성적 향상의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함께 성장하는 발전 수업을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